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28페이지의 도시개발법을 함께 보십니다. 개발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 출제되는데 시험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빈칸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적 상업지역의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공업지역은 30,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자연 녹지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상인 생산 녹지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3단계 절차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단계는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동시에 개발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정권자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 수립 시에 다양한 내용들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 내용과 관계된 사항 중에 사업 시행 방식으로 환지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박수하면 임순,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사항, 수용 사용 대상 세부 목록에 관한 사항, 임대택 건설 계획, 순환 개발 방식, 이럴 때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으로서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특별히 개발 계획 수립하는 자가 누구인지, 개발 계획 수립 시기와 관련되어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그래서 녹간농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천천히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내용은 14가지인데 이 14가지 속에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박수하면 임순, 이 4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지정 대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구역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비도시지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역과 관련되어서는 방금 보셨던 면적요건 충족해야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원칙적으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도시지역 중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당연 개발 용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녹간농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 용도로 결정된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자계,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요건과 개발 요건을 충족할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외 기억나십니까? 취, 개, 지, 균형. 술 먹고 취하면 개가 되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 발전 위안교라면 면적 요건이나 개발 여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면적 요건과 관계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전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 주거적 상업지역, 자유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만, 그리고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도시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대도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하여야 한다. 1번 틀립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개혁법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4번의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개발법과 국토계획법은 한 개 법이었는데 너무 법률 내용이 많다 보니 분리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법의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장도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화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번 틀립니다. 우리가 개발법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공부하셨다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예외적인 지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천국이였습니다. 그리고 요청, 제안 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천국이에 천은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은 국가가 도시화 사업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는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틀렸죠? 협의하여 지정권자 정하고 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천재지변 주셔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 있는 경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이 천재지변입니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경우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여기 요청 제한은 행정청이 요청하는 것이고 비행정청은 제한이죠. 그중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문단지나 중문단지라는 곳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관광단지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요. 국가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면 그 산업단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은
중앙공사, 그래서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시군 구청장에게 제안하고 시군 구청장이 지도이사에게 요청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반면 주택공사, 한전 이런 중앙 정부투자기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되어 지방에 신도시화 사업하고자 한다고 하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고 이러한 제안받아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제안에 관한 사항까지 꼭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분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무조건 10,000 이상 돼야 됩니다. 10,000 미만이라고 하면 소규모 사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적용 대상이고요. 어떤 특정한 면적 이상이었을 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주거적 상업지역은 10,000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000 미만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은 분할 방식으로 사업하거나 결합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는데 분할하게 되면 분할된 이후에 각각의 면적은 10,000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한 개 도시개발구역을 둘로 쪼개면 각각 10,000 이상일 것. 결합 방식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하나로 묶어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하나 이상이 10,00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이란 말 보게 되면 각각 10,000 제곱미터 이상 분할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10,000 미만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5번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토지의 가격은 그냥 올라간다, 급등한다. 급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의 수립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하도록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구역이 지정되어야만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곳이라면 녹간농자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관농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이거나 주상공의 면적이 30%밖에 안 된다면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주상공이 30%라고 하면 70%는 녹간농자이죠.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립니다. 답은 3번으로 해주시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봐줄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대상, 면적에 관한 사항으로 무엇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주거적 상업지역은 10,000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0,000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개발 용도일 때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자계,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그리고 이런 면적 요건과 개발 여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취하면 개대지, 균형, 취계지 균형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정권자는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1092 요청 제한이란 말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100만 제곱미터와 관계된 두 개를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 100만과 관련되어서는 공람 절차 후 공청회 개최 대상이고 도시개발구역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과 협의에 관한 사항 저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구역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이 도시개발구역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위 제한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은 개발 용지로서 그 개발 사업이 전부 완료되면 더 이상 개발할 게 없다면 도시개발구역 해제하고 이런 해제 시에는 도시지역으로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반면 개발 사업이 실패하여 사업 시행자 부도나서 도시개발 사업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요건과 개발 사업이 실패하여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3번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박스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아래 규정된 다음날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번에 해제 사유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몇 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바로 2년입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2년 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5년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날부터 몇 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몇 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바로 3년입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5년.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의 지문 330만 뒤에 5년 참고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년, 3년에 관한 사항으로 잘 조합되어 있는 것은 바로 2번이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펴놓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과 전부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혼용 방식은 수용 환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두 개 제도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혼용 방식에 대해서는 버리시고 전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구분해 놓습니다. 특별히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위재하게 됩니다. 여기 환지 처분은 환지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시행자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으로 환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개발 사업 완료되게 되면 약속했던 환지 지급해야 되죠. 그걸 환지 처분이라고 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와 관련되어 두 가지를 봐주십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구역 지정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 되게 되는데 저 실시계획은 2단계 수립하는 것으로서 시행자가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을 때 이곳을 도시지형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행자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실시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3년 내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시행자가 부도 파산했다는 이야기고 이럴 때는 도시개발 사업은 무산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녹관농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년 이내 개발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 계획 수립되었다고 하면 이제 정상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적용되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3년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저 개발계획 수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지합니다. 각각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저 2년, 3년을 5년으로 조정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 사유와 관계된 사항은 작년에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는데 특별히 이게 다시 시험에 출제되게 된다면 종전 용도 지역의 환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해제 의제와 관련되어서는 성공해서 해제되는 것, 실패해서 해제하는 것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233페이지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국가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없다. 없다가 나오면 19은 틀리죠. 국가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2번.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된다. 철도공사는 여러 곳 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여기 시행자 변경은 시행자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보실 이야기인데 일실, 이착이란 말을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 이착은 실시계획 인가받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실 이착, 일시제약이 시행자 변경 사유이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실시계 인가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부터 착수하지 아니한 가로 해놓으시고 이때는 시행자 변경 사유로서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 지정 제한 추천오시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위반 제한 기억나시죠?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면적 3분의 2. 그래서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면적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대행 추천습니다.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없다란 말이 틀린 것이죠. 다만 얘도 시행자 파트에서 공부하실 것으로서 대행, 위탁, 신탁이란 말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대행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 공공에 해당되는 자가 주택 설계 분양을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행은 누가 주재한다?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하고 위탁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철도를 만들거나 고속도로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게 일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합니다. 그리고 신탁은 민간이 신탁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만큼은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대행 위탁 신탁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이 아닌 도시화 사업 시행과 관계된 사항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2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화 사업 시행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가로 해놓으시면 이것 공공이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화 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행은 공공이 주택 설계, 분양에 관한 업무를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은 민간이 시행자가 공공에게 철도 고속도로 설치를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과 관계된 사항은 주택, 설계, 분양 등에 관한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역 실시 설계, 니은 기반설 공사, 부지 조성 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택건설 사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전부 맡길 수 있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전부 환지 방식 가로 해놓습니다.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 동일해 놓습니다.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습니다. 1번 국가는 이 경우 사업 시행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도시화 사업은 1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개발계획과 개발구역에 관한 사항이 매년 시험에 반복 출제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도시개발구역에는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3단계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수용 환지 방식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자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해 놓고 있는데 특별히 모든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사업 시행 능력이 있는지 확인받고 지정받은 때에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권자의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받고 도시화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도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에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성공할 사업이다, 실패할 사업이다, 실패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설립한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 환지 방식인데 불구하고 조합, 토지 소유자 대신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예외 요건은 지병동입니다.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조합도 지정권자에게 사업 시행자 지정받아야 되는데, 실시계획 수립하고 1년 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병동의 병은 공공사업과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지하철 설치를 병행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전부 환지 방식이라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고, 지병동의 동의를 말하는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얘만 국공유지 제외식입니다.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이 일반적인 동의 요건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부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자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병동의라고 하는 예외 요건 충족하면 전부 환지 방식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병동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는 시행자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2, 3, 4, 5 이들이 전부 환지 방식이라 할지라도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라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실이착이란 말 잘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1번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2착입니다. 2번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자 바로 토지 소유자 조합입니다. 이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일실이착이라는 말 기억나면 6개월이 아니라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때 전부 환지 방식이더라도 토지 소유자 조합 대신 다른 사업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드립니다. 4번 시행자 부도 파산.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없죠. 그래서 시행자 변경시킵니다. 5번 실시계획 인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으시는데 나는 일실이착이라는 말 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화 사업 시행자 중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화 사업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 모두 고르는 것. 공공은 주택 설계 분양 등에 대한 도시화 사업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 해당되는 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이죠. 니은 한국관광공사 공공입니다. 디귿 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 투자회사 사기업이죠. 그리고 리을 과밀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사기업이죠. 그래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기업, 니은입니다. 항상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대행, 위탁, 신탁이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소유자 조합을 사업 시행자를 해야 되지만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일실이착입니다. 대행, 위탁, 신탁이란 말을 각각 정리해 놓으시면 시행자와 관련되어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조합부터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